2026년 8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한복판이 거대한 엔진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전차의 궤도가 도로를 누르고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굉음을 남기며 비수화강 위를 갈랐고, 지상에는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행렬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끈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낮고 날렵한 차체로 바르샤바 도심을 가르는 K2 흑표 전차, 거대한 155mm 포신을 세우고 묵직하게 전진하는 K9 자주포, 그리고 폴란드산 대형 트럭 위에 올라탄 호마르 K 다연장 로켓.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의 수도 한복판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한국 무기는 박람회장에 세워진 전시품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직접 타고, 직접 쏘고, 직접 정비하며 나토 동부전선을 지키기 위해 운용하는 실제 전력입니다. 2026년 8월 15일, 폴란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약 2,000명의 폴란드군과 동맹국 병력이 행진했습니다. 300대가 넘는 지상 장비가 바르샤바의 비수와 강변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상공에는 60대가 넘는 항공기와 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2,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와 보르스크 장갑차, 그리고 대한민국의 K2, K9, 호마르 K. 이날 바르샤바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보여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준 도시였습니다. 왜 폴란드는 이렇게까지 군대를 바꾸고 있을까요? 왜 미국산 에이브럼스와 독일산 레오파르트2가 있는 폴란드가 한국산 K2를 대규모로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8월 15일이라는 날짜에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8월 15일은 그냥 국군의 날이 아닙니다. 정액 6년 전인 1920년, 폴란드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러시아군은 바르샤바 코앞까지 밀려왔습니다. 폴란드가 무너진다면 어렵게 되찾은 독립도 사라질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르샤바 전투에서 반격에 성공했고 동쪽에서 밀려온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이 승리를 비스와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폴란드인들에게 특별합니다. 나라가 위험했던 날, 그리고 스스로 나라를 지켜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폴란드는 다시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협은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라, 그리고 나토의 동부전선에 선 나라. 폴란드에게 군사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전차를 늘렸습니다. 자주포를 늘렸습니다. 다연장 로켓을 확보했습니다. 항공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전투기도 바꾸고 있습니다. 전차 한 종류를 조금 들여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육군과 공군, 포병과 기갑,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한꺼번에 다시 짜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찾던 무기는 분명했습니다.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나토 체계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빨리 도착해야 했습니다. 무기는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당장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대에 들어와야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해야 합니다. 부품과 탄약이 있어야 합니다. 고장나면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함부로 공격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빠른 납품,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현지 정비와 생산 협력. 한국은 폴란드가 필요로 하던 답을 들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바르샤바 도로를 지나가는 K2를 보면 차체가 낮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차의 포탑은 낮고 날렵합니다. 하지만 K2가 폴란드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외형 때문만이 아닙니다. K2는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을 빠르게 채워넣을 수 있는 전차였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K2 180대를 도입하는 첫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실제로 폴란드군에 인도돼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 다시 K2 180대를 추가 도입하는
두 번째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확정된 K2 물량은 총 360대입니다. 숍 80대, 그리고 다시 180대.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폴란드의 절박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방산 계약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계부터 생산, 시험, 인도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차가 필요하면 지금 필요했습니다. 훈련할 장비가 필요하면 지금 필요했습니다. 전선을 지킬 기갑 부대가 필요하면 지금 필요했습니다. K2는 바로 그 빈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은 단순한 추가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형 K2PL이 포함됐습니다. 폴란드군이 원하는 요구를 반영한 전차입니다. 일부는 한국에서 제작되고 상당수는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전차를 폴란드에 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폴란드 땅에서 전차를 만들고 폴란드 기술자가 전차를 이해하고 폴란드군이 스스로 전차를 고치며 필요한 부품과 지원 장비를 더 빠르게 확보하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차는 한 번 사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굴려야 합니다. 엔진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궤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비도 손봐야 합니다. 탄약도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차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공장과 정비고, 교육장과 부품 창고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폴란드는 K2를 통해 전차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갑 전력을 유지하는 생태계까지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미국 전차도 있고 독일 전차도 있는데 왜 K2가 필요할까요? 폴란드군은 M1 에이브럼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도 오래전부터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한 가지 전차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2, 카트.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전차들을 함께 운용하며 대규모 기갑 전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으로 유명합니다. 레오파르트2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K2는 빠른 전력화와 현지화, 기동성을 바탕으로 폴란드군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전차의 세계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차의 성능은 대포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얼마나 빨리 정비하는지, 연료와 포탄을 계속 보급할 수 있는지,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병과 포병, 방공체계가 함께 움직이는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강한 전차 부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차는 혼자 싸우는 장비가 아닙니다. 드론이 앞을 봐줘야 합니다. 보병이 주변을 지켜줘야 합니다. 포병이 멀리서 지원해야 합니다. 방공체계가 하늘의 위협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전선을 지키고 돌파구를 만들고 병력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갑 전력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K2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전차를 많이 갖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사시 동구 전선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갑 부대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바르샤바 퍼레이드에서 K2가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 그 장면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현실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위기가 닥치면 이 전차는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누가 고치고, 누가 보급하며, 누가 함께 싸우는가? 폴란드는 지금 그 질문에 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다음에는 포병이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은 여전히 전장을 바꾸는 힘입니다. 전차가 전선을 밀고 나갈 때 포병은 훨씬 뒤에서 길을 열어줍니다. 적의 병력이 모이는 곳, 탄약을 쌓아둔 곳, 지휘소가 있는 곳, 보급 차량이 이동하는 길. 포병은 이런 장소를 멀리서 타격합니다. 상대는 포병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포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포병 전력의 중심에 K9 자주포가 들어왔습니다. K9은 155mm 포를 장착한 자주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대포입니다. 필요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멈춥니다. 포신을 들어올립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쏘고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포병이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 정찰 드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 레이더가
포탄이 날아온 방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포탄이 다시 날아옵니다. 그래서 자주포는 쏜 뒤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쏘고, 위치를 바꾸고, 다시 쏘는 것. 이 단순한 움직임이 자주포 승무원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K9은 이런 전술에 맞춰 운용되는 장비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K9 2비기문을 도입하는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K9A1 6문과 폴란드형 K9PL 140 우문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364문. 전차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닌 자주포를 364문 규모로 들여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폴란드가 포병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K9 함무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포탄을 나르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표적을 찾아주는 정찰 부대가 필요합니다. 드론이 필요합니다. 사격 지휘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비 인력도 필요합니다. 한 문이 움직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 K9이 수백 문 규모로 들어간다는 것은 폴란드의 포병부대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자국산 크라프 자주포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K9을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은 포병 전력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포병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한두 문이 강하다고 해서 넓은 전선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적의 움직임을 막으려면 충분한 수량이 필요합니다. K9는 폴란드가 그 수량을 빠르게 채우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K2가 전선을 지키는 주먹이라면 K9은 전장 전체를 두드리는 거대한 망치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전선 뒤쪽, 더 깊은 곳까지 바라보는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호마르 K기입니다. 호마르 K는 대한민국 K239 천무를 기반으로 만든 폴란드형 다연장 로켓 체계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자주포가 포탄을 쏜다면 호마르 K는 유도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호마르 K는 한국 장비를 그대로 가져온 것만은 아닙니다. 폴란드산 젤치 8륜 트럭, 차체 위에 발사 모드를 올립니다. 폴란드의 토파즈 지휘 체계와 연결됩니다. 한국의 발사는요, 폴란드의 차량과 지휘 체계, 두 나라의 기술이 하나의 장비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폴란드 군인들이 기존의 지휘 체계와 연결해 쓰기 쉬워집니다. 폴란드 기업이 제작과 정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부품을 더 빠르게 공급할 기반도 생깁니다. 무기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때 그 무기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일입니다. 호마르 K는 바로 그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호마르 K 2구션문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에서 218문, 그리고 추가 계약에서 72문, 합치면 290문입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발사대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군의 시야가 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전차는 전선 가까이에서 싸웁니다. K9은 그보다 뒤에서 포탄을 날립니다. 호마르 K는 더 멀리 있는 표적을 노립니다. 적의 지휘소, 보급기지, 탄약고, 병력이 모이는 지역, 전차가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연료와 탄약이 있습니다. 병력이 움직이기 전에 지휘소에 명령이 있습니다. 호마르 K는 바로 그 뒤쪽을 압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호마르 K는 단순한 로켓 발사대가 아닙니다. 상대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장비입니다. 전선만 지키면 되는가? 후방도 안전한가? 보급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폴란드는 이런 질문을 상대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트, K도쿠스, 호마르 K. 이 세 이름을 따로 보면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입니다. 하지만 함께 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K2는 기갑의 중심입니다. 전선을 지키고 필요할 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K9는 포병의 중심입니다. 전선 곳곳에 강한 화력을 보냅니다. 호마르 K는 장거리 타격의 중심입니다. 더 먼 곳에 중요한 목표를 위협합니다. 기갑, 포병, 장거리 타격. 폴란드 육군의 핵심 세 축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떨까요? 2026년 바르샤바 퍼레이드 상공에는 폴란드 공군의 F-16과 최신 F-35가 등장했습니다. F-35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전장의 상황을 파악하며 정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공군은 F-35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임무에 가장 비싼 최상위 전투기만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영공을 감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빠르게 출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FA-50도 도입했습니다. 폴란드는 FA-50 48대를 계약했습니다. 먼저 FA-50GF 12대가 인도돼 폴란드 공군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요구를 반영한 FA-50P의 36대가 뒤를 이을 계획입니다. FA-50은 F-35와 경쟁하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두 기종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F-35가 가장 위험하고 복잡한 임무를 맡는 최정예 전투기라면 FA-50은 조종사 훈련과 공중 초계,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유연하게 맡는 경전투기입니다. 폴란드는 전차도 하나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도 하나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군 현대화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무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갑과 포병, 로켓, 방공, 전투기를 연결해 하나의 군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사는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과거 유럽의 방산 시장은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 독일 무기, 프랑스 무기, 유럽 국가들이 익숙하게 선택해온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이 좋아도 유럽의 대형 계약에서 중심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른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누가 가장 빨리 줄 수 있는가? 누가 필요한 수량을 맞출 수 있는가? 누가 현지 생산과 정비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누가 말이 아니라 실제 장비로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가? 한국은 이 질문에 K2로 답했습니다. K9으로 답했습니다. 호마르 K로 답했습니다. FA-50으로 답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모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서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납기만 지켜서는 부족합니다. 부품 공급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비가 빨라야 합니다. 현지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폴란드군 장병들이 장비를 편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방사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전차는 수십 년을 씁니다. 자주포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로켓 발사대도 훈련과 정비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신뢰를 잃지 않아야 진짜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바르샤바 퍼레이드를 보면 한 가지 장면이 남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도심을 지나갑니다. K2의 궤도가 도로를 누릅니다. K9의 포신이 하늘을 향합니다. 호마르 K의 발사대가 긴 차체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옆으로 폴란드 국기가 펄럭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날아갑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무기가 많아서 강해 보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겠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의 국경과 자유는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장비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대한민국은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소총 하나, 탄약 하나, 군 장비 하나가 절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을 키웠습니다. 기술을 쌓았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전자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전투기를 만들어 세계의 안보를 함께 논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무기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대화와 외교, 신뢰와 약속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가능성도 커집니다. 폴란드가 K2와 K9, 호마르 K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쉽게 시작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폴란드를 공격하려 할 때 강한 기갑부대, 수백 문의 자주포, 장거리 로켓, 새로운 전투기, 그리고 나토 동맹국의 지원까지 계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폴란드가 구축하려는 억지력입니다. 2026년 8월 15일
바르샤바의 퍼레이드. 그곳에는 1920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렸던 바르샤바 전투의 기억, 그리고 2026년의 현실도 있었습니다. 동쪽의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 동부전선의 긴장. 그 두 시간이 겹치는 곳에서 폴란드는 새로운 군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중요한 한 축에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K2는 전선을 움직일 기갑전력으로, K-9은 전장을 뒤흔들 포병 화력으로, 호마르 K는 더 먼 곳의 위협을 막는 장거리 타격 전역으로, FA-50은 폴란드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경전투기로. 대한민국의 이름은 이제 유럽의 무기 시장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군의 부대 편성과 훈련장, 정비고와 작전 계획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의 도로를 울린 K2의 궤도 소리, K-9의 묵직한 엔진음, 호마르 K 발사대가 지나가는 위용. 그것은 단순한 쇳소리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결의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온 대한민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유럽의 동쪽 관문, 나토의 최전선. 그곳에서 폴란드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방어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의 중요한 한 축에는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이 서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질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대한민국의 기술과 도전을 더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어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